개새끼 끝까지 너무하네. 지원은 지금 남편 민환에게 문자를 보내는 중입니다. 위안 말기, 시한부 3개월인 지원의 간병은커녕 가져간 지원의 돈을 달라는 문자에도 민환은 며칠째 안일십으로 일관 중이었는데요. 결국 지원은 병원을 나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탑니다. 병원복을 입은 지원이 신기했던지 넉살 좋은 택시기사는 말을 걸기 시작하고 익숙한 사투리에 지원은 돌아가신 그녀의 아빠를 떠올리죠. 지원이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어느덧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지원이 내미는 택시비를 만류한 택시기사는 오히려 그 돈에 사탕 하나를 얹어주며 다 잘 될 거라는 말과 함께 잘 산다고 하는 약속을 택시의 요금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인 걸 알면서도 지원은 홀린 듯 대답을 하며 돈을 받고 내립니다. 무심코 펼쳐본 지폐에는 누가 그렸는지 모를 파란 하트가 그려져 있었죠. 몇 달 만에 오는지 모를 만큼 오랜만인 집. 그런데 문을 연 지원의 눈앞에는 어딘지 낯이 익은 빨간색 후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원은 그 신발이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인 수민에게 선물했던 신발인 걸 알아차리고 동시에 문이 열린 안방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지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며 두 사람에게 분노하지만 오히려 박민아는 지원의 뺨을 내리칩니다. 안 그래도 힘이 없던 지원은 화장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 뒤로 두 사람의 쓰레기 같은 대화를 들으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곧 지원은 자신을 깨우는 누군가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눈을 뜬 지원은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놀라는 동시에 자신을 깨운 이가 10년 전 퇴사한 양주란 과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울리는 핸드폰을 무의식적으로 들어올린 지원은 핸드폰에 써진 날짜를 멍하니 바라보다 양 과장이 건네주는 파란색 하트가 그려져 있는 만원과 사탕을 받게 되는데요. 지원은 그제서야 자신이 만났던 택시기사가 아빠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과거로 돌아온 것이 아빠 덕분임을 깨닫습니다. 만원을 쥐고 울던 지원은 자신을 부르는 박민환과 수민을 발견하고 자신이 왜 하필 10년 전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알아차리는데요. 지원은 늘 자신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기필코 손에 놓고 말던 수민의 손에 박민환이라는 쓰레기를 선사해주기로 합니다. 수민이 조바심이 나도록 일부러 민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지원은 수민의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박민환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지원이 예상했던 대로 결국 수민은 박민환과 선을 얹고 마는데요. 드디어 복수를 시작했다고 기뻐하면서도 지원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혹시라도 이번 생에는 두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포장마차에서 혼자 축배를 들던 지원은 유지혁 부장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지원의 상사인 유지혁 부장은 이상하게도 지원이 기억하던 과거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지원을 자꾸 챙겨주고 박민환을 만나지 말라고 하며 자꾸 지원을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는 상대였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지원이 있는 포장마차로 찾아온 유지혁은 여전한 지원의 모진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위로해줍니다. 사실 지원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지혁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 팡이 때문이었죠. 학교 잔디밭에 갑자기 나타난 팡이를 아가라고 부르며 돌보아주던 지원은 우연히 지혁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지혁은 지원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필 두 사람이 대화를 한 날 이후 지혁은 지원을 볼 수 없었고 시간이 흘러 회사에 입사한 후에야 지원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죠. 포장마차에서의 만남 이후에도 여전한 유지혁의 불도저 같은 직진에 지원은 결국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연인 사이가 되는데요. 한편 박민환이 자신과 만나면서도 여전히 지원과 결혼할 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린 수민은 박민환이 무정자증인 것도 모른 채 자신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충격받은 연기를 하는 지원을 보고 기뻐하던 수민은 그 길로 바로 민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청첩장도 웨딩드레스도 마음대로 골라버리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거슬려 하면서도 수민은 지원에게 청첩장을 건네줄 생각에 들떠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전과는 달리 활짝 웃으며 청첩장을 받는 지원의 표정에 살짝 당황하죠. 그렇게 수민은 민환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만 곧 임신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들키게 되며 민환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든 복수가 끝나고 지혁과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지원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지연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양주란 과장의 전화였죠. 아직은 2009년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연은 양주란을 도와주며 직접 현장으로 향하는데 어딘지 모를 기시감을 느낍니다.
안방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불륜 남녀, 그리고 침대 옆에 화장대까지. 자신이 죽던 날 장면과 너무나 흡사했던 것이죠. 이상한 느낌의 지원은 화장대를 바로 엎어버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주란은 곧 화장대 쪽으로 쓰러집니다. 만약 지원이 화장대를 부수지 않았다면 주란이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 사실 지원은 몇 번 양주란 가장을 도와주며 그녀의 과거를 바꿨었는데요. 지원은 그제서야 자신이 주란의 인생에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주란에게 간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정수민에게 보내려면 자신이 내연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지원은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친구에게 부탁해 아주 손쉽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최민환과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지원. 수민은 어느샌가 늘 핸드폰을 보고 있는 미나를 보며 결혼식 날 넉넉히 지원을 바라보던 미나의 모습을 떠올리고 두 사람이 혹시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술 취해 들어온 미란이 잠든 사이 몰래 핸드폰을 뒤져 문자를 확인한 수민은 곧바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죠. 그러나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주는 문자에 수민은 마음을 놓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민은 점점 문자 친구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임신을 보채는 시어머니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하자 지원은 시어머니 핑계를 대며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조언을 하고 산부인과로 향한 수민은 최민환이 무정자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당했던 수모가 모두 박민환 때문이었다는 것도 짜증나는데 때마침 시모는 친구들을 불러 수민을 구박하고 결국 수민은 일부러 서류를 흘리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만듭니다. 눈치를 보던 친구들은 자리를 피해 나가버리고 여전히 수민의 탓을 하며 화를 내던 시모는 그만 뇌출혈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시모를 쳐다보기만 하던 수민은 그녀를 비웃고 나가며 이제는 유일한 자신의 편인 문자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언젠가 이 문자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결국 시모는 중풍에 걸려 입원하게 되고 수민은 간병인을 자처하며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나섭니다. 한편 최민아는 지연에게서 수민의 범행 사실이 담긴 문자 기록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게 다 수민 때문이라고 분노하던 최민아는 신문에 실린 보험 광고를 보고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얼마 뒤 최민아는 수민에게 여행을 가자고 하고 마침 이 대화를 들은 옆침대 환자는 간병인을 소개해주겠다고 나섭니다. 혹시나 시모가 깨어나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불안해하던 수민은 결국 시모를 살해하고 마는데요. 같은 시각 수민에게서 여행을 간다고 문자를 받았던 지연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곧 박민환의 부고 문자가 도착합니다. 수민을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고장냈던 박민환은 엄마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 뒤 정신없이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난 것이었죠. 그렇게 장례식장을 찾게 된 지연은 수민의 범죄를 밝히고 떠나지만 경찰을 따돌리고 탈출한 수민은 자신을 짝사랑했던 김 과장을 불러내 그의 차를 훔치는데요. 시동을 걸던 수민은 멀리 서 있는 지역과 지연을 발견하고 그대로 악셀을 밟습니다. 지연 대신 차에 치인 지역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정수민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역이 그렇게 됐다고 자책하던 지원은 그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나기 전 팡이를 돌보고 지역의 물건을 챙겨주기 위해 지영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요. 무심코 책상 위에 달력을 보던 지원은 자신이 과거로 돌아온 날짜인 4월 10일에 이번에는 반드시 라고 써진 글씨를 보게 됩니다. 달력을 10월로 돌린 지원은 이번에는 자신의 결혼식 날에 반드시 도망치지 말 것이라고 적힌 글씨와 달력 아래에 적힌 주소를 보게 되는데요. 그 주소가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중이지 않은 도로명 주소인 것을 알아챈 지원은 달력 뒤에 있던 편지를 발견하며 지영 역시 과거에서 온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지역은 과거에서 지연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자신 역시 목숨을 끊기 위해 바다로 향하는데 이때 지연의 아빠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그 역시 지연처럼 택시기사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후에 지역의 택시기사에게 내릴 때 주었던 돈이 바로 지연이 오래전 지역에게 주었던 돈이었고 그 돈이 후에는 다시 지연에게 돌아온 것이었죠. 만원 속 파란 하트는 바로 지역이 그린 하트였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이상한 꿈을 꾼 지역은 기적처럼 깨어나고 병원을 찾은 지원은 깨어난 지역을 껴안는데요. 서로 과거에서 왔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오래전 지원과 아빠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택하며 떠났던 지원의 엄마가 지원을 찾아오는데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원을 안아주지만 사실 그녀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우연히 엄마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이를 모두 알게 된 지원은 곧 이것이 수민의 짓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의 인생에서 수민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 수민을 찾아간 지원은 그토록 수민이 자신을 미워한 이유가 뭐였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을 괴롭혀왔던 수민. 지원은 미련 없이 두 사람의 인연의 종지부를 고하고 떠납니다. 한편 지혁은 지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이번 생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지원은 우선 자신과 함께 살아보자는 말과 함께 프로포즈를 승낙하는데요.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식 장면과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회기물, 복수물 중 단연코 최고라고 불리우는 웹툰인데요. 원작은 웹소설이며 후에 웹툰화가 진행된 작품입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욕을 하면서 보면서도 계속 뒷내용이 궁금해지는 내용이라 한 번쯤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